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세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CRAMS, 현재 쓰고 계시는 CRAMS가 저번 주 26일부로 연구자 모두가 종료됐고요. 이제 현재 연구지원 시스템 CRAMS는 연구비 그리고 연구 업적 등을 동시에 활용을 했었는데 향후 변경될 시스템은 연구비, 연구협약, 집행, 학생인건비 등의 연구비의 전반적인 업무는 차세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CRAMS 플러스 U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연구 업적, 논문, 서적, 특허, 연구소 평가 등의 업무는 교육부의 코러스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CRAMS 플러스 U는 일단 대학 포털에 접속하셔가지고 연구 지원 메뉴를 클릭하시면 SSO를 통해서 자동 로그인 되시고, 두 번째는 URL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 코러스는 현재 접속하시는 방법 그대로 접속을 하시면 6월 7일 오픈 날짜에 해당 메뉴가 오픈되게 됩니다. 교육을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 1부는 CRAMS 플러스 U 연구비 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CRAMS 플러스 U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준용 과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향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구 책임자, 연구원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겠고요. 2길 31일에 차세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CRAMS 플러스 U의 최종 이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금주 일요일까지 산학협력단 최종 점검 및 시스템 세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6월 7일 화요일에는 차세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CRAMS 플러스 U의 전체 오픈이 진행됩니다. 먼저 시스템 접속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RL을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학교 포털에서 자동 로그인을 통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크롬과 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 접속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크롬과 엣지에서 제일 최적화됐으니까 해당 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원은 연구자와 연구자가 위임한 연구원, 그리고 상단 직원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그 교육 순서입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로그인 방법, 그리고 과제 관리 메뉴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당초 예산 및 변경 예산에 대한 신청 방법, 그리고 참여 인력에 대한 최초 신청 및 변경 신청, 그리고 연구비 신청, 그리고 중앙 구매에 대한 신청, 그리고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에 대한 관리 방법, 그리고 기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남대학교 포털에 이렇게 접속을 해 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CRAMS 플러스 U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최초에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초 비밀번호는 6개고요. 이게 로그인했을 때 URL로 들어오시게 되면 6개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최초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 비밀번호 6개와 신규로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포털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접속하는 방법이 있으면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rerp.jmu.ac.kr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끔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연구 책임자분들은 이렇게 로그인 화면에 자신의 사번과 6개를 입력해서 최초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 로그인을 하시면 이 팝업 때문에 로딩이 조금 있습니다. 자, 메인 화면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크게 대메뉴로 과제 관리, 구매 자산, 그리고 전자결제, 통계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수입 처리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입금 처리가 됐을 때 확인하라는 알림 처리가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과제에 금액이 입금이 되었을 때 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으로 30일 내에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알림과 같이 이런 알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와 뭐 지출건 그리고 뭐 이런 결제가 몇 건이 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입니다. 최초에 컴퓨터 접속을 하셨을 때 그 출력물에 대해서 이런 리포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주비어 설치하기 최초에 한 번만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기타적으로 이제 연구 책임자용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상단에서 공지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된 내역에 대해서 협약 담당자가 차후에 공고를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R&D 통합 공고입니다. 이쪽은 NTIS에서 제공된 API를 통해서 하루 50건, 최신 50건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게끔 공고 내역이 나타나게 되고요.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과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 책임자가 들어가셨을 때는 이렇게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 책임자로서 진행 중인 과제들이 조회가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해당 과제로, 본과제로 접속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예산 탭, 참여 인력 탭 아니면 청구를 진행하신다면 바로 청구 이런 버튼을 통해서 바로 해당 과제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램스랑 거의 비슷한데요. 과제를 조회해서 들어가시면 과제 정보라던가 예산이라던가 참여 인력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하셨을 때 기본 정보 탭에서는 이렇게 이 본과제가 어떤 과세 과제인지 아니면 면세 과제인지 정보라던가 이쪽에 있죠. 그런 정보라던가 이 과제가 해당 연차가 지금 과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총 연구 기간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이 본과제를 같이 보조하는 과제 담당자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이제 이 해당 본과제에서 결제되는 계좌 내역에 대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과제에서 편성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여 인력 탭에서는 지금 이 과제에서 등록된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 탭
에서는 이제 세금계산서 현금분에 대한 청구라던가 혹은 인건비 청구, 그리고 카드건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잘못 사용된 분에 대한 반납을 결의하실 수 있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청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지출 현황 탭입니다. 지출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과제에서 청구되고 있는 저장 상태부터 신청 중 상태, 그리고 총 승인된 상태의 청구건들을 전체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카드 탭에서는 지금 현재 결제 예정이 5월 23일인데 미청구된 내역들을 전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현황 탭입니다. 자금 현황 탭 같은 경우에는 과제에서 현재 입금이 얼마만큼 됐고, 그리고 지출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런 현황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협약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이 협약액 대비 입금이 얼마만큼 됐는지, 혹은 현재 진행 중인 구매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 상태라던가 그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까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현재 이런 신청 중인 청구액이라던가 혹은 승인된 청구액, 이 비목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 잔액이 남았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실질적인 수입 내역, 그리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일자별로 언제 지출이 됐다, 그리고 수입이 됐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 보시겠는데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과제인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여기서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해당 과제로 들어가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겠는데요. 일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든 변경이든 이 하단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변경 신청서 작성 보이시죠? 이렇게 변경 신청서 작성 혹은 당초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예산 변경 신청 및 당초 예산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시험 과제 2번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편성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한번 변경 신청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 예산 및 산출 내역 쪽에는 금액 정보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산술 정보가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산술식이 인지가 되죠. 그리고 부가세 쪽에 한번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미편성 예산액이 0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해당 협약액과 그리고 혹은 정기 2월액 플러스 이자 발생액 정보들을 합쳐서 편성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통합이지바로나 RCMS 과제를 진행하시는 연구 책임자분께서는 이런 R&D 비목 정보까지 맞춰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차후에는 비목 쪽에 이제 6월 7일 이후에 이제 과제 담당자분들이 세팅을 해 주시면요. 일단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 볼게요. 이런 예산 항목이나 계정 쪽 정보는 이렇게 비목만 선택하시면 바로 자동 세팅되게끔 될 거고요. 그리고 R&D 비목만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RCMS나 이지바로의 예산 편성한 그 금액과 동일하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분들께서는 이 실행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여기 통계 정보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과제가 연구 형태가 무엇인지, 학문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기술 분야까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필수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차후에 과제 담당자는 한 명만 세팅해서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제 담당자가 이렇게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지금 이쪽 예산에는 해당 완료된 내역으로 이렇게 부가세가 새로 편성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변경된 내역으로 해서 당초 예산액과 이렇게 변경 후 예산액으로 해서 증감액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예산 내역은 최종 승인된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상태가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 상태인데 아직 인지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담당자 쪽에서 아직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여 인력 신청이나 당초 신청이나 아니면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행 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조회되는 내역은 최종 승인된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당초 신청서든 변경 신청서든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변경 신청이나 당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당 메뉴로 진입하게 됩니다. 최초 등록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성명 옆에 돋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신규 인원을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정보에서 이제 등록된 정보를 기본적으로 끌고 오게끔 되어 있고요. 통합이지바로 과제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연구자 번호를 국가 연구자 번호를 필수값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검증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예금주 조회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과 성명과 예금주 성명을 동일한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인 경우에는 저장할 때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인 경우에는 통장 그 예금주와 실질적으로 인사정보에서 끌고 온 이름이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장하실 때 그 이름에 대한 체크는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필수값이 많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해당 인원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학생 연구원인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에서 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역할을 학생 연구자로 그리고 계산률 체크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 지급 계획 생성을 누르시면 참여 기간 그리고 지급 한도액은 차후에는 그 과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 인원이 있을 거고 혹은 픽스된 이 학위 과정이나 혹시 직책에 따른 지급 한도액이 세팅된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급 방법이 학생 인건비 과제에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급 방법을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금액을 그러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나간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계상률이 한도액 대비 계상률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면은 이 태학생이란 분의 지급 계획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바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이지바로 필수 정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입력을 해야 될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필수값들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산책50 체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계상률 지급한도 이렇게 혹시 타과제에서 계상률이 초과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해당 담당자분께 이렇게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참여 인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인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 참여 기간과 지급 한도액 정보 그리고 재원과 지급 비목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 금액, 한도액 대비 지급 금액,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만큼 나갈지 측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 하단에 이런 소득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시고 총 금액만 신경 써서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료 생성하는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계획이 세워지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산책5권 체크 후 계상률 체크를 진행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들어가시면 책임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자, 청구서 탭입니다. 일단 연구 책임자분들이 이렇게 청구서 탭에 들어가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세금계산서 현금분에 대한 이체 혹은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성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게 일반 청구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분에 대한 청구를 하는 메뉴 그리고 그다음 잘못된 사용된 분에 대한 반납 요구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고요.
이 파란색 일반 청구를 클릭하게 되면 그 세금 계산서 사용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청구하실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이 청구 종류, 부가 증빙에 따라서 청구를 함께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일반 청구에서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금 계산서 이렇게 어떤 건이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한번 국내 여비분에 대해서 한번 청구를 해볼게요. 자, 출장명령부 부가증빙입니다. 차후에는 다음 주 정도에 최종 오픈됐을 때는 코러스 출장 정보가 여기에 버튼이 활성화돼서 그 버튼을 통해서 팝업을 통해서 출장 내역 정보를 기본적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출장 내역이 세팅된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필수값으로 된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구원분들은 코러스에서 출장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출장 부분은 관내와 관외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뒤에 보시면은 국외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가증빙들은 국외도 마찬가지로 코러스 출장 연계라고 해서 여기에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여기서 조회한 후에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외로 해서 한번 출장을 같이 등록을 해 보겠는데요. 자, 교통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날짜를 이렇게 1박 2일로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은 날짜 계산 버튼 눌러서 여기 정보를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급 기준이 얼마만큼인지 혹은 관내 일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성명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과제에 참여 인력으로 등록된 인원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비 기준에서 확인했다시피 등급 기준에 따라서 금액의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급 기준 기본적으로 교수 부교수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선택을 바꿔주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해당 정보들이 세팅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참여 인력에서 정보가 나갔죠. 자, 이렇게 출장을 나간 인원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통비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 교통비 선택하실 때 지금 일단 전일자 기준으로 보통은 API를 통해서 자동 세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오늘 날짜 정보는 이렇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5월 27일자로 변경을 했고 교통비 입력 그리고 자차로 휘발유 물가 확인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그리고 자차 사유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행거리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원 단위는 절삭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정보 세팅이 되고요. 만약에 기타 사유에 의해서 그 공무원 여비 규정을 떠나서 여기 더 추가된 금액의 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담당자분께 확인 후에 추가된 금액에 대한 사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고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뭔가 톨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별도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영수증에 뭔가 다른 서류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PDF로 변환을 하셔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일단은 영원으로 세팅할게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등록된 금액을 넘어서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국내 여비에 대해서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의비 한번 같이 등록을 해 보겠는데요. 활동비에 자, 위에서 아래로 선택한다고 했죠? 자, 영수증. 일단은 기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5월 17일자로 한번 27일자로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참여 인력은 해당 과제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내부 참석자는 학교에서 제공된 인력들, 공교 인원이죠. 공교 인원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버튼 클릭하시고 더 추가될 인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검색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아래 버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내부 참석자에 추가가 되고요. 외부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의비는 만약에 카드를 2건을 선택한 회의비다 라고 하시면은 금액 정보를 여기에 그 합쳐진 금액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회의비와 기타 경비가 플러스된 금액으로 해서 수요 경비로 나타내고 이 금액을 넘어서지 않게끔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0,000원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참여 인력으로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 날짜에 여비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게끔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플러스 이렇게 회의비, 동일 날짜에 회의비를 저장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소요 경비 한번 넘어선 금액으로 해서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소요 경비가 넘어선 금액으로 등록을 하면 신청하실 때 이렇게 소요 경비를 초과했다 이렇게 막힐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 회의록에 등록된 수요 경비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금액이 좀 잘 입력됐는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회의비를 한번 수정을 할게요. 수요 경비에 맞춰서 이렇게 10,000원으로 다시 맞춰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실 게 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입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 날짜에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빨간색으로 중복 확인이라고 버튼이 나왔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서 이 출장이랑 이 회의랑 겹쳐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과제 담당자분과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타과제에서 출장이 된 내역과 혹은 타과제에서 회의된 내역에 대해서 같이 조회가 되고요. 중복되지 않게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한번 같이 등록을 해 보겠는데요. 물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 버튼 클릭 후에 물품 분류 번호 그리고 식별 번호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분류 번호 선택 후 식별 번호 해당 내역은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등록된 API를 통해서 내역을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제공한 API를 통해서 등록된 기본적인 내역들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필수값들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치 장소도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필수값들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인수자까지 위에 이런 정보들은 이지바로 과제나 RCMS 과제에서 필수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을 한 다음에 화면이 작아서 자꾸 내려가네요. 등록을 한 다음에 닫아주면 이렇게 물품에 대한 정보가 매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처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장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내역이 이렇게 쌓였죠? 다음으로 그 연구장비 풀링제 쪽 과제에 데이터를 이렇게 정립하는 방법입니다. 잠시만요. 장비 풀링제 비목은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선택을 하면 이 연구장비 통합 계정 정립 이 부가증빙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매뉴얼을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건비 쪽 한번 같이 청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수당 등록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자, 연구수당 부가증빙을 선택 후 여기 보시면은 부가증빙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만요.
같이 등록을 해 볼게요. 자, 먼저 평가 내역서 작성이라고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팝업에서 연구수당 평가 처리 이 팝업이 호출됩니다. 현재 이번 회차에 내보낼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100만 원을 입력해 볼게요. 자, 지급 100만 원에 대해 내보내겠다. 만약에 이 두 인원이 평가 기간 및 뭐 이런 정보들이 동일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생활 인원 선택 후에 적용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세팅이 동일한 정보로 해서 같이 세팅이 되고요. 혹은 이런 정보들을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0점, 10.5 그래서 세팅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총 합계 퍼센트가 100%로 맞춰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괄 예금주주에 한번 진행을 하고 장을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필수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하시면은 등록된 내역들이 이렇게 조회가 될 거고요. 이거를 지급 내역, 이번에 연구수당 내보낼 인원들 선택 후에 이렇게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떤 재원으로 해서 어떤 예산에서 어떤 계좌에서 이렇게 청구가 될지 자동으로 일괄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괄 생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클릭을 해주셔서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틀린 정보가 있다라고 하시면 혹은 저기에서 더 플러스해서 입력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적어주시고 이렇게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활용비 한번 같이 등록을 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초기화 버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신 다음에 전문가 활용비는 이 일반 청구 탭에서도 있고 인건비 탭에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문가 활용비 맨 처음에 등록을 하실 때 만약에 인건비성으로 나간다라고 하시면 이 자문료 쪽에서 금액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일반 청구, 세금 계산서나 일반 청구에서 나가는 케이스는 거래처에다가 한 번에 보내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타 경비에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청구한 방식과는 다르게 먼저 소득자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입력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하신 다음에 예금주 주의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주민번호는 이 주민번호 룰을 체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입력될 수 있는 주민번호입니다. 체크 룰에 맞춘.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차후에 기타 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먼저 소득자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야지 이 전문가 활용비 등록할 때 이렇게 주민번호가 세팅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필수값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건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자문료 쪽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 주신 뒤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PDF로 마찬가지로 변환을 해서 첨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청구 내역은 이렇게 한 번에 쌓아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혹은 한 건 한 건 별도로 해서 담당자분께 이렇게 신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담당자가 확인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과제 담당자분께 이렇게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카드 청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청구는 보시면 사용한 카드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가 될 거고요. 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금액 정보가 세팅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로 예산부터 청구 내역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세 유형 조회라고 이렇게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API를 통해서 이 업체가 이 선택된 사용한 업체가 일반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청구액 대비 공급가입 부가세액이 세팅이 되는데요.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라서 이렇게 정보가 조금 틀리니까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카드 청구. 카드 청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카드 결제일자 데이터만 청구가 가능하니까 차후에 보시고 나서 이 카드 결제일자 정보로 해서 동일한 카드 건만 이렇게 선택해서 카드 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청구서 탭의 마지막 이 반납 요구서 작성입니다.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출 계좌 쪽에 반납을 해 주시면은 자, 해당 반납한 일자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대표적요 작성을 해주시고 잘못 지급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 구분이 만약에 전액 반납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반납할 대상 금액이 전체 금액이 세팅이 돼야 돼요. 반납 구분을 부분 반납으로 하시면 이 중에서 잘못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숫자 변경이 가능하고요. 쭉 보시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정보라던가 이런 정보들 수정할 내역 있으면 확인하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시고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진행하시면 마찬가지로 과제 담당자분께 해당 내역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출 현황은 전체 승인된 데이터뿐 아니라 뭐 저장된 정보라던가 신청된 지출 신청된 정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두 조회가 되고요.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청구권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진행 구분이 이 청구된
내역이 승인이 됐구나, 혹은 아직 임시 저장 상태다, 혹은 신청된 상태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드 탭 들어가시면 먼저 결제 일자에 따라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4월분이 청구가 완료돼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이 카드 데이터들을 카드 청구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 과제의 협약이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돈이 입금됐으며 어떻게 청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구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업무는 이 과제 정보에서 거의 70~80%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는 이제 구매 자산이라던가 혹은 학생 인건비, 지급 계획 생성을 해서 인건비 나가는 그런 일이라던가, 혹은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 관리, 학생 인건비랑 비슷한 룰로 청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구매 자산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구매 진행 관리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구매 요청을 하실 때는 여러 과제에서 같이 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매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구매 구분을 선택 후에 물품 내역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은 파일로 일괄로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양식 내려받기 후에 파일 양식을 내려받아서 해당 양식에 맞춰서 엑셀을 작성하신 뒤에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일괄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수가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원 정보입니다. 여기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여러 과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대표 과제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과제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대표 과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타과제 또 나갈 과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2차 수과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필요한 첨부 문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첨부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파일 첨부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끌고 와서 PDF 파일을 끌고 와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임시 저장하신 다음에 구매 요청을 하면은 구매 담당자분을 통해서 접수 처리를 하게 되고요. 연구 책임자분들은 이렇게 구매 접수해서 요청을 하신 다음으로 이게 접수 처리가 완료되고 계약까지 완료됐다라고 하시면 검사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검사 처리 메뉴에서 대상권 조회하신 다음에 검사 검수 요청 이 상태에 건을 클릭 후에 해당 내역이 어떻게 계약이 됐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아래 검사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은 검사일자 여기 등록을 해야겠죠? 이 검사일자 입력 후에 검사 처리를 하시면 이 중앙구매권에 대해서 이제 구입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차후에 검수 처리까지 지출이나 검수 처리까지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처리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통합 관리 계정에서 진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연구 책임자분들은 이 지급계획 마찬가지로 아까 학생 인건비 본과제에서는 정기 지급이 아닌 해당 없음으로 진행하고 계상률 체크 제외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신청이 되어 있네요. 자, 당초 참여 인력 신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신규로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등록된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내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선택하신 다음에 참여 인력 가져오기를 통해서 내역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추가 버튼을 통해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한번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조회를 진행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해당 내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본과제 참여 인력 지급 계획을 세웠던 것과 같이 이렇게 내역이 활성화가 되고요. 수정을 해볼게요. 8월까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지급계획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울지 활성화가 되고요. 예, 지급금액 30만 원만 입력을 해볼게요. 지급계획 입력하신 뒤에 자료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성이 됐고 지급계획 내역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자, 지급계획을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계상률 한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제 책임자분한테 과제 담당자분한테 이렇게 결제가 진행이 되고요. 자, 과제 담당자분께서 이제 이 학생 인건비 지급계획 신청된 내역에 대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학생 연구원 분들께서는 학생 인건비 사이트에서 접수 처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 확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학생 인건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URL을 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URL을 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해당 이 메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기 학생 사이트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학생연구원에 대한 연구지원 포털 서비스 사이트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연구 참여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 이 김학생 인원이 이 확약을 완료해야지 해당 학생 인건비 지급 계획이
결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확약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느 기간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참여한다. 뭐 이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이런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확약 처리를 해볼게요. 확약 및 개인정보 동의 처리를 하면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 차후에도 이렇게 그 해당 연구원들이 연구원 분께서 로그인 하셔서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 내역에 대해서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약 처리가 완료됐을 때 다시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학생인건비 통합과제 관리 다시 들어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급계획에 들어가시면 해당 내역이 신청 상태이고 지금 확약 대상이 확약을 완료했구나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확약이 대상이 10명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10명의 인원에 대해서 확약 처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연구 책임자분께서는 신청을 했을 때 그 대상 인원에게 사이트 들어가서 확약 처리 진행을 하게끔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임 처리 방법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시램스 플러스 U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와 그리고 상담 직원만 접속이 가능한데요. 근데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연구원분들에게 위임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과제 담당자를 통해서 사용자를 등록하게 되면은 연구자분들과 동일하게 연구원분들도 과제라던가 혹은 연구자로 이렇게 전환 처리를 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위임 사용자 관리와 위임 과제 관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위임 사용자 관리는 연구원분들이 아예 이 홍길동이라는 연구 책임자로 변환 처리를 해서 전체 동일한 연구 책임자로서의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를 동일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권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홍길동이란 연구 책임자분이 위임받을 연구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홍길동으로 이렇게 그 같은 연구 책임자로서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10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한두 개 과제만 위임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위임 과제 관리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그 연구원분이 동일하게 그 과제를 조회해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은 위임받는 자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과제들, 지금 내가 위임줄 과제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김학생이 로그인했을 때는 이 과제, 시험 과제의 1차와 2차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시램스 플러스 U에 대한 설명이 완료되었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라던가 있으신 분은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예, 혹시 지금 답변을 바로 못 드리더라도 취합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분류번호와 식별번호가 주어지지 않은 기자들이 중요할 때 어, 일단은 중앙 구매할 때는 먼저 물품 분류 번호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서 차후에 지금 요건으로 진행 사항 중에 그 분류 번호, 식별 번호가 안 나온 분류 번호만 나온 기자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구매 요구해서 나중에 식별 번호 나왔을 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연구 수당 같은 경우에 연결 수당 일괄적으로 네, 연구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로 등록이 아니라 수당이 아니라 연구 수당, 면접 수당. 연구 수당 말고 연결 수당. 음, 이게 과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받아서 일괄로 엑셀로 해서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고요. 연구 책임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일반 청구와 카드 청구 이런 부분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엑셀 일괄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과제 담당자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자 설정하는 부분. 자, 연구자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사용자 등록이 완료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담당자분께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를 알려주시면은 담당자분이 이제 별도로 메인 담당자 통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사용자 등록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위임자에서 위임 사용자 관리에서 조회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이트 시램스 플러스 유저 이 사이트에 등록된 사용자 인원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등록이 완료돼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위임 사용자로 해서 권한을 지정해 주신다면은 그 해당 연구원분들이 아예 연구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거고요. 위임 과제 관리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은 일부 과제만 동일한 권한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뭐 예산 편성이라던가 참여 인력 편성 그런 내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이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RCMS 과제 같은 경우에 증빙 자료 아까 파일 첨부 기능이 있죠. 거기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출력물은 차후에 승인돼서 연계 전송할 때 PDF로 변환이 돼가지고 같이 연동이 돼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증빙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과제 담당자 통해 가지고 증빙 자료를 추가로 업로드해서 연계 전송을 하시면 동일하게 그 자료가 RCMS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이지바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은 오늘 온라인 교육 후에 기본적으로 아까 과제 책임자용 매뉴얼이 나갈 거고요. 각각의 과제 담당자분들께 문의하시면 과제 담당자분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오즈뷰어 통해서 인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청구서 한번 출력을 청구서 출력물이요. 보시면 잠깐만요. 건으로 들어가서 청구서 출력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은 출력물이 변환이 돼가지고 RCMS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PDF로 변환이 돼서. 그럼 책임자 도장은 별도로 안 받기로 하셨죠? 네. 예, 일단 책임자 도장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이게 전자증빙으로서 그냥 바로 아까 이렇게 출력물에서 보셨다시피 약간 이탈릭체로 해서 사인 형태로 몇 월 며칠 날 신청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연구 책임자 있고 사인 형태. 일단 이나라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VPN 장비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신청 중이고요. 차후에 연동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학생인건비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원들이 확약을 완료하셔야지 그 지급 계획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과제 담당자분이 일괄로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게끔 그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수당 신청 시 참여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 후에 예, 메인 담당자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상으로 예, 시렌스 플러스 U 교육을 마치겠는데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예, 과제 담당자들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취합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램스가 이제 시램스 플러스 U 그리고 연구 실적 모든 코러스 관련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논문 등록 그리고 서적 등 등록하는 방법 저희 최현철 선생님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러스 연구, 코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 업적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산업인력단 정보 같은 최한철입니다. 먼저 저희 코러스 오픈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전체 오픈보다는 부분 오픈을 좀 하고 있고요. 6월 7일 날 연구 업적, 논문에 대해서 논문 서적, 학술 발표 등 그리고 기본 연구 활동 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5일 날그 지원금 신청 관리 쪽, 교내학술 지원 등 사업 전체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업적 쪽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연구소 평가 시스템을 오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코러스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학 포털 시스템 접속해서 그 마이 포털 메뉴에 코러스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코러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코러스 시스템은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요. 전남대 VPN이나 코러스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접속하는 방법은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VPN, 전남대 VPN 사용할 경우 별도로 그 신청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전남대 포털 아이디 계정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러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신청을 거쳐서 VP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러스에 접속을 하시면 상단에 그 연구업적 지식재산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연구업적 관리, 연구업적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업적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정보 캐라의 연계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학위, 경력, 자격, 심사 및 연구 분야에 대해서 그 캐라의 연계를 하고 있고요. 연계된 정보는 사업 신청 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기본 정보가 수정이 되거나 뭐 학위, 경력, 자격이 될 경우 그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기본 정보의 경우 이제 여기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그 교원의 인사관리에 보시면 교원 인사의 인사기본, 교원 인사기록, 인사마스터에 들어가셔서 기본 정보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등록번호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이쪽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위, 경력, 자격 탭의 경우 그 KRI 재단 페이지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및 연구 분야의 경우 저희 그 연구원 인사 마스터로 전환되고요. 연구원 심사활동 탭을 클릭해서 그 연구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사 분야, 연구 분야 쪽을 등록하신 후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구자 정보는 학위 및 경력, 자격은 재단 페이지에서 바로 등록하기 때문에 짧으면 30분 내에 재단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심사 및 연구 분야는 포털에서 그 재단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내에 이 데이터가 연계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구원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문 실적입니다. 여기서 업적 등록하는 방법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업적을 등록을 하시고
등록이 끝나면 참여자 정보를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관련 연구과제가 있으면 연구과제도 등록하신 후에 그 승인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승인 신청을 하시고 나면 그 업적 담당 선생님께서 그 신청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승인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적 논문 실적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고 발행 일자, 또는 논문 제목을 등록하신 다음에 논문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검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검증된 내용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 검증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검증된 논문이 없을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KCI 논문이 먼저 우선 검색이 되고요. 그 이후에 SCI나 스코프스에 대해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뭐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된 내용은 검증이 완료되면 이제 이게 해당 페이지에 그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혹시라도 그 검증된 내용이 없을 경우 이제 학술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술지명 옆에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학술지명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된 학술지에 대해서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적 페이지에 반영이 됩니다. 학술지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그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또한 그 해당 자료들이 그 업적 등록 화면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논문에 대한 필사항목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적 평가 항목 자료는 꼭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를 탑재한 후에 하시고 이 논문이 무슨 논문 당력 의무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여기에 실적 신청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상단에 보시면 저장 버튼인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업적 자료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적이 저장이 되면 꼭 이제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독 저자일 경우라도 꼭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우선 등록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나머지 이제 수정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교내 연구자일 경우에는 교내 구분에서 교내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면 성명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교회일 경우에는 성명, 소속, 직위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논문이 지금 기본 연구활동 지원비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 역량 신청 구분이나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업적 평가 대상 여부라든지 KRI 전송 여부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대상 여부에서 제외하겠다, KRI 전송 여부에서 전송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체크 해제를 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연구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한 그 연구과제를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등록 방법은 행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과제명 쪽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과제를 조회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하신 후에 꼭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관련 과제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등록이 모두 끝나면 이걸로 이제 그 업적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재검토 사유란 옆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신청 버튼은 그 연구 업적을 등록한 건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라서 꼭 이거를
해주셔야지 담당자가 그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승인 신청 그 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역선 학술 발표, 학술상 등 이런 내용들은 그 방금 좀 전에 등록했던 그 논문 실적 등록 방법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전시 및 작품 발표 실적 등록은 기존에는 이제 각각의 음악, 미술, 체육 부분이 각각 그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코러스에서는 이 전시 및 작품 발표 실적 등록에 한 곳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그 실적 구분에 따라서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비 실적 조회입니다. 연구비 실적 조회는 차세대 시스템인 그 U+와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실적 자료를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에 대해서 실적 자료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업적 조회입니다. 여기서는 등록하는 업적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또는 각각 업적 구분별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보실 경우에 그 해당 건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자료, 이 정보에 대해서 엑셀로 내려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엑셀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를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실적 및 기술 이전인데요. 이쪽은 그 연구자가 등록하는 페이지는 아니고요. 그 지식재산권 담당자나 기술 이전 담당자가 업적 자료를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등록된 업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업적 자료가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담당 선생님께 그 확인을 하시고 해당 그 업적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문 교정 신청입니다. 영문 교정은 등록하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먼저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영문 교정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여기 똑같이 그 재검토 사유란 옆에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영문 교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연구활동 지원비 신청입니다. 기본연구활동비 대상자는 일괄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정보를 이제 이쪽 기본정보 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계획서 제출할 때는 기본연구활동 계획서 탭을 클릭하시고 계획서 입력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적 기준 Q&A라는 게 있어요. Q&A 보시면은 주요 지침 내용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방법은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대상자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대상자가 생기면 리스트가 나오고요. 리스트에 대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연구활동 계획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해당 내용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종류, 성과물 구분, 그다음에 제목, 지침을 숙지했다는 것을 체크하시고요. 기본연구활동 내용과 기대성과 등을 입력을 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단과대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 1차년도 보고서와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그 수행 내용, 그다음에 2차년도 수행 계획서 등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서입니다. 변경계획서는 기본 연구활동 연구 기간 동안 이 성과물이 제출할 성과물에 대해서 변경이 됐을 경우 이제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서 변경 계획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결과 보고서인데요. 최종 결과 보고서는 그것 또한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고 해당 그 보고서 종류, 제목, 달성 성과 등을 입력하시고요. 그 성과물이 법조 실무 실적일 경우 해당 건수하고 법조 실무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탑재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업적일 경우는 기타 건수하고 증빙 자료 탑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논문이나 저서, 그 다음에 특허, 음악미술 체육이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 행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성과물에 대한 내용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목란 옆에 보시면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그 기본 연구활동비로 사용하겠다는 업적을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건에 대해서 선택하신 후 확인을 해서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해당 건들이 기본 연구활동 지원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각각의 업적별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보시면 참여자 정보 쪽에 연구 역량 신청 구분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등록이 되면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 후에는 이제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단과대학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연구 업적 등록, 그 다음에 영문 교정 신청, 기본 연구 활동 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이 다 끝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비 쪽은 시램스 플러스 U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시램스 플러스 U, 그리고 논문, 연구 실적, 학술 연구비, 교내 연구 지원 사업이죠. 교내 연구 지원 사업은 9월에 오픈되겠지만, 그런 실적물들은 코러스에서 관리된다. 하는 것만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산학협력단 정보화팀으로 전화 주시거나 과제 담당 관련해서는 과제별 담당자한테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있어요?